네, 저는 하기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체육 교과를 담당을 하고 있고, 담당 학년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목은 사격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최초 이제 수업을 계획을 하면서 아이패드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는데,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체육 수업은 교실에서 앉아서 하는 수업이 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실기 활동을 하면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패드가 혹시 방해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도 도 했었고, 어쨌든 아이패드라는 수업 도구가 저희에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계획을 짰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막 고민을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도 전달력도 떨어지고 저도 이제 어렵고,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목표를 가지고 다듬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격이라는 수업은 이론이 필수적입니다. 뭐 많은 이론적 지식이 필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수업 초반에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론적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그런 도구로서 아이패드를 활용하자 이렇게 고민을 했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그냥 뭐 구기 종목처럼 농구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총이라는 그런 어, 뭐 작동 방법이 조금 어려운 그런 어, 도구를 활용해야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총의 구조도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총의 구조를 아이패드를 통해서 학습을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이 수업 결과물을 저장을 하는 도구로서 아이패드를 활용해보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이제 구현을 했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조금 어떻게 제가 수업을 구현을 했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기대됩니다. 넘버스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고요. 이거는 한 첫 번째 시간 정도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격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고 관심을 갖게 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영상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전달을 했습니다. 사격 종목이 어떤 경험을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왜 사격 수업을 선택을 했고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지를 영상 픽 자료를 무대에 통해서 섰을 때의 아이들에게 좀 부담감 전달을 했고요. 어떨까요?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면서 뭔가 좀 사격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선수의 영상 인터뷰 자료를 아이들과 공유를 하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사격 선수가 가져야 될 조건을 아이들에게 왜 설명을 했냐면 다음 음, 단계와 이제 연관이 있는데, 어, 나는 사격 선수로서 어떠한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활동을 제가 이제 구안을 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 같은 성격 유형 검사인데, 아이들은 스포츠라는 것들은 뭐 사격도 그렇고 체조도 그렇고 뭐 아이스 음, 뭐 여러 가지 스포츠들은 각자 이제 그 스포츠와 어울리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궁 선수 같은 경우는 성격이 조금 차분한 그런 것들이 조금 요구될 음. 때도 있고, 뭐 레슬링이라든지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사람들 앞에서 많은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조금 더 대범한 성격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는데, 사격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성격 유형을 검사를 한번 해봄으로써 조금 더 관심을 좀 유발하는 활동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음.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아이들이 이제 MBTI를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본인의 이제 MBTI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떤 스포츠 종목과 내 성격 유형이 어울리는지를 아이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 저희가 이제 표를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은 뭐 예를 들어서 INTJ다 성격 유형이, 그러면 이 부분을 지우게 되면 오. 어떤 INTJ 같은 경우는 사격 종목과 어울린다. 왜냐하면 뭐 뭐 조용하고 차분하고 집중력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다. 뭐 요즘엔 MFP라고 하더라고. 이런 성격 유형을 가진 선수들은, 학생들은 어. 리듬 체조가 어울린다. 이렇게 아.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으로 성격 유형도 검사를 해보고 어떤 스포츠가 내가 조금 어울리는지, 뭐 예를 들어서 사격 종목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성격이 어떻게 하면 사격 조금 차분한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사격 종목에 다가가야겠다. 이제 이러한 학생들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 있게끔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지우니까 복권 긁는 느낌이네요, 선생님. 아예 그렇게 아이들이 좀 기대를 하더라고요. 아, 어떤 네. 예, 종목과 어울릴지. 아, 이제 그 다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이 끝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이론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특히 체육 수업 같은 경우는 실기 종목을 아이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오는데 아이들에게 이론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실망하고 이제 집중력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활용하면서 잘 됐다. 이번에 아이패드를 활용하면서 하면 조금 집중력이 좀 올라가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수업 구원만 잘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이론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아이들은 어떠한 총을 다루게 될지 먼저 이제 총의 구조를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에 대한 설명들도 해놓고 총이 이렇게 생겼다. 아이들에게 이제 미리 전달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아이들은 네. 총을 만져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아이들은 또 걱정도 많이 되거든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총을 처음 보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더 경험을 늘려주는 거죠. 네, 선생님, 사진을 네, 보니까 시트가 여러 개가 남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네네. 조금만 빨리 해볼까요, 선생님? 네네, 짧게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 자료하고 여러분, 표 같은 것들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총의 구조를 알 수 있도록, 쉽게 알 수 있도록, 총 직접 만져보지 않고 알 수 있도록 이제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총이 있는데, 총의 세부 구조들을 제가 색깔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 빨간색, 어, 뭐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게 되면 아이들이 반드시 활용해야 될 아, 총의 이제 주요 부품들도 마찬가지로 뭐 보라색 색깔별로 제가 구분도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걸 왜 준비를 했냐면 아이들이 이 주요 부품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늠쇠를 아이들이 색깔과 연결지어서 이제 옮겨보는 겁니다. 이 네네. 부품이 어디에 위치하는 네. 것인지. 그래서 탄창도 마찬가지로 이 위치에 있다. 어, 놀이새도 이 노란색 부분에 있으면서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도구다. 이렇게 음, 아이들에게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격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요소가 이제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아, 이 눈을 통해서 표적을 바라볼 때 중요한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들을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제 끌어오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네. 도구 1번인지 2번인지 아이들이 음,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위치시키는 과정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단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격 수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내가 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현재 봤을 때 가늠자와 가늠쇠를 어떻게 맞춰야 어, 되는지 본인이 직접 총을 만져보지 않고도 알 수 있도록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도 준비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정리하면서 아이들은 어떤 순서로 내가 사격을 해야 되는지 총을 이제 잡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를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눈 모양을 사진을 보시게 되면 견착 후 조준 준비인데 이게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본인이 이제 순서대로 위치시키는 겁니다. 아, 어, 견착 후 하고 조준선 그 다음 장면에서는 조준선 정렬을 끝낸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격발로 방아쇠를 야, 당기면 사격이 끝난다. 이런 순서를 아이들이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실제 사격할 때 조금 오차가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하는 과정을 아이패드를 통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 이후에는 아이들이 이제 거의 실기 위주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거는 학생들이 사격 결과를 촬영을 해서 이렇게 탑재시킨 장면인데 아이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표적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이들이 표시를 하거든요. 1차 사격, 2차 사격 끝나게 되면 본인들이 어떻게 사격이 끝났는지 이렇게 음, 결과물들 본인이 생각한 네네네. 것들을 좀 적어놓은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 이제 네, 마무리 해주실까요? 시간이 꽤 네, 많이 네, 네 오바돼서. 이렇게 하면서 네, 평가까지 끝냈고 평가 자료들도 이런 방식으로 네. 탑재를 해서 네. 차후에라도 본인도 확인할 수 있고 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음, 과정들을 준비를 하면서 사격 수업을 아, 마쳤습니다. 와, 선생님, 네, 이상입니다. 선생님 수업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보니까 뭐 조준, 뭐 부품부터 조립하면 뭐가 될지 이걸 다 혼자 이게 시뮬레이션 하셔가지고 이 구성품을 짠
이거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거 하시는데? 아, 근데 항상 수업 준비, 다른 수업 준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이디어를 짜는데 시간이 항상 많이 걸리는데 아이디어를 그죠. 짜게 되면은 그냥 와. 금방 또 구안을 할 수 있어가지고. 야, 네. 진짜 아이디어 뱅크신 거. 저희가 꼭 한번 모시고 선생님의 이 아이디어를 한번 전해 듣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고 꼭 마련해야겠네요. 선생님 멋진 수업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뭐 애들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수업하는 장면을 좀 넣어달라는 그 글을 보고서 네네.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림 멋진데요? 네, 저는 하기중학교 교사 윤성입니다. 1학년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주로 학습지를 넘버스에다가 복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배부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한 내용을 학생들의 결과물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뉴월즈 부분인데요. 이렇게 학습지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중에 선택을 해서 첫 번째 그 단어의 의미를 하는 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이 타이포셔너리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퀴즐렛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게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리슨 앤 톡 파트는 원어민 선생님 수업을 위주로 하는데 주로 수업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화 그리기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요 그린 정도. 건가요, 아이들이? 요거는 이제 저희가 샘플. 그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요렇게 아이들에게 네모칸을 주면 요건 아이들이 그린 겁니다. 제목은 우와. 테스트, 그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쁘게도 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이제 키워드를 사용해서 그립니다. 그러면 저는 그 인터넷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다운받아도 좋고 또 번역기를 사용해도 좋지만 좀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부분은 제가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필기를 아이들이 합니다. 근데 필기를 하는 걸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집중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노트 형식을 다운 받아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필기를 하고 또 필기를 할 때는 굉장히 집중을 해서 아이펜슬 소리만 다다닥닥 들릴 정도로 수업을 네 그래서 저는 참 감동을 하고 야 너네 정말 하버드 대학생 같다 멋지다 칭찬을 하기도 하버드 나오나요? 하기 중에서? 네네네 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이제 문법 그 문제 수준별로 세 가지를 애들에게 제공을 하면 자기 수준에 맞게 수업을 문제를 풀도록 하고 또 일찍 풀거나 이런 아이들은 도움을 청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기꺼이 가서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또 이제 채점을 할 때는 틀린 거 있으면 너네가 스스로 고쳐라 그리고 100점이라고 해라 하면 이렇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100점이다 처음으로 100점 맞아본다 뭐 이러면서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전 또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실 때마다 얼굴을 그려 넣어 주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채점을 해서 저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제가 교사용 지도서, 답이 달려있는 교사용 지도서를 한번 애들에게 제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그룹 4명을 그룹으로 해서 한 줄씩 모여서 한 줄씩 읽고 모르는 학생이 있으면 서로 가르쳐주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고 그 연습한 후에 그 녹음을 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직접 해보도록 하고 해석을 한 내용을 학생들의 미러링을 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강조할 거 강조하고 틀린 거는 고치도록 하면서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기분에 맞게 스티커도 이렇게 다운받아서 붙이도록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컴프레hen션 체크업은 이제 카웃 프로그램을 애들이 카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웃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묘사하는 글쓰기 파트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연습을 한 후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명화를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묘사하는 그림을 그리도록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액티비티 활동을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끝나면 팝송을 하나 합니다. 근데 이제 팝송을 할 때는 퀴즐렛을 사용을 해서 단어를 공부하고 해석을 공부한 후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노래를 듣고 떠오르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라니까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잘 그렸습니다. 의도하신 건가요? 이런 거? 키스 씬? 아니요. 정말 예쁘게 그려서 제가 특별히 선택을 하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제가 연극을 수업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조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연극을 이제 연습을 한 다음에 한 5분 전에 개인적인 소감이나 아쉬웠던 점, 그리고 오늘 활동을 한 점, 그다음에 건의사항 이런 거를 적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그날 수업을 한 내용을 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렇게 3컷 정도를 올리도록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아이들과 수업을 한 내용이고요. 한 3달 반 정도 아이패드를 가지고 좌충우돌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중간중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교수님 네. 이거 안 돼요. 뭐 인터넷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의도된 수업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당황한 적이 좀 많이 있었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수업을 이끌어가는 느낌보다 어떤 끌려가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요즘에 보니까 제가 많은 양의 종이도 절약을 하였고, 또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놀지 않고 능동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서로 이제 아는 거를 도와주는 분위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저의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니까 또 수학에 또 멋진 수업 하나. 네, 안녕하세요. 대전 장대중학교 수학교사 주순희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수업 사례는 문자화식 끝나고 나서 후반부터 좌표 평면과 그래프 단원까지 스쿨워크로 학생들과 학습한 활동인데요. 사실 3월 초에는 수화 연산 단원 처음 시작은 교과서 PDF 파일 다운받아서 아이패드 화면 그냥 미러링하고 화면에 필기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였고요. 4월 중순부터 문자식 단원에서는 학습지를 에어드랍으로 나누어주고 학생들에게도 에어드랍으로 제출하게 하였는데, 이 나누어주고 돌려받는 활동이 너무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스쿨워크에 1학기 끝날 때까지 해당하는 활동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끔 했는데, 사실 교과서에 있는 개념하고 문제풀이는 미러링으로 계속 수업을 했고요. 형성평가와 활동 수업을 스쿨워크에서 배부한 파일에 학생들이 작성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보시는 거는 문제 해결 학습인데요. 네네. 이제 학생들이 워낙 그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푸는 동안 기다리는 게 제가 보기가 좀 그래서 밑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뭐 수학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과제들을 제시를 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나면 뭐 수학자를 검색해 본다든지 동영상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더 추가적인 활동을 하게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수학 시화는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수학 개념에 대해서 시를 쓰고 자기 목소리로 낭독을 한 다음에 다른 친구들에게 평가까지 이제 받는 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한번 이제 들려주세요, 요 선생님. 수학 네? 한번 들려주세요. 제가 여기 네, 요거요. 잠깐만요. 네. 방정식 같은 미래 한정윤. 나는 미래에 무엇을 할지 고민이다. 내 미래가 마치 미지수 X와 같다. 어디 이제 고등학교에 끌까요? 수업을 하고 아니, 네, 대학교 좋습니다. 예. 학과 네, 그래서 이 시화를 쓰기 전에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먼저 검색을 한 시화를 이렇게 모든 별로 찾아보게 하고 그 시에서 수학에 대한 개념이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진 다음에 수학 시화를 쓰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극곰은
이제 제가 학생들이 수학의 유용성을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특히 수학 못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그래프가 이 수학의 유용성을 좀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어서 먼저 이 북극곰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제가 2분만 보게 했어요. 이제 이게 한 7, 8분 되는 건데 너무 길게 보면 1시간 수업이 안 되니까 2분 본 다음에 그렇죠. 그래프에서 이제 얼음이 어느 어. 정도로 이렇게 사라지는지 조사를 음.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지구 환경 변화 아이들이 이제 금방 찾기 어려우니까 제가 약간 예시를 줬어요. 뭐 네. 기온이라든지 해수면이라든지 또는 뭐 이산화탄소의 뭐 발생률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단어를 툭툭 던져주면 학생들이 알아서 잘 찾아서 사진을 캡처해서 넣고 이제 자기의 어떤 미래 환경 변화 예측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활동이 좀 아이들이 좋아했는데 포시스 국가 통계 포털이라는 거 들어가면 이렇게 시각화해 가지고 지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대전의 환경과 자기가 관심 있는 뭐 세종시라든지 서울의 환경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그거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 대전이 녹지율이 높고 뭐 대전에서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생각보다 적보다 뭐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면서 좀 생각하는 시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아이고 제가 고정을 안 시켜놨었네요. 지구를 지키는 24가지 방법이라는 이 유튜브를 한번 보여주고 이제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자기의 다짐을 이렇게 작성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수업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타자를 쳤네요. 수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느낀 점을 적고 별점까지 매겨보면서 이제 이런 수업을 하고 나서 애들이 좀 그래프가 유용하구나,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관심 가지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요즘 이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미디어 교육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사실은 이런 유튜브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필요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 게 디지털 기기가 아이들에게 주어져 있어서 굉장히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잘 실천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것도 깨닫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일기는 제가 이제 이건 매년 사실은 노트에다 하던 거였는데 이제 아이패드가 생겨서 여기에 이제 학생들의 수학 일기는 뭐 수학에 대한 자기 생각 또 이제 수학 일기도 1, 2, 3에서 계속 나가는데 어떤 거는 뭐 자기의 꿈이 수학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이런 거 쓰게 하고 제가 또 댓글 달아주고 학생들도 선풀식으로 좀 좋은 말 달아주고 이렇게 활동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생 그래프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을 이렇게 수치화해서 현실과 희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숫자를 적어보면 뭐 플러스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마이너스는 적은 거. 그럼 예를 들면 안 좋은 거의 경우에는 현재 욕을 한다, 가지고 있는데 적게 가지고 싶어서 3, 마이너스 5로 되면 이거를 이제 4, 4분면에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나에게 있지만 앞으로는 원하지 않는 거는 4, 4분면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보고 이 좌표 평면에 찍은 거에 또 자기가 본받고 싶은 친구 이름을 쓰고 이 친구의 어떤 점들이 좋은가 이런 것도 써보는 활동을 했고요. 이제 이걸 한 다음에는 미래의 자기의 인생 그래프를 과거의 어떤 경험과 미래까지 연결지어서 이제 긍정은 플러스, 부정은 마이너스로 해서 이제 본인의 미래는 어떤 걸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진로나 이런 거와 연결해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멋진 활동들이 많은데 지금 시간 6분이 좀 넘어서 네네. 제 마무리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네. 제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이고 아이패드 좀 쓰겠구나 싶어서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최근에는 1단원부터 이렇게 모둠으로 이제 마인드맵을 작성한 다음에 학생들 1시간은 작성하고 1시간은 나와서 발표를 시켰는데요. 이제 이 발표를 하면서 포인트가 괜찮은가요? 포인트가 이제 전체 내용을 스스로 마무리하고 발표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가져서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사실 교직 31년 차로 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 해보니까 아유 그래 나도 좀 발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서 아유, 너무 멋지신데요. 그래서 감사하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신중학교 양혜주입니다. 저희는 지금 1학년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말고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넘버스로 다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업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선생님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클래스 카드 앱을 사용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학습지를 넣어서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빙고 게임인데 바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아이들이 각각 자기 빙고판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그래서 클래스 카드를 지금 앱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단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단어 공부를 한 후에 인증샷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칭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회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뭐 단어 수업은 이렇게 타이포그래피를 만든다든가 단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문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 다 수업을 한 건데요. 학생들이 쓴 건데 학습지 수업을 하고, 학습지 수업이 끝나면 또 교과서 내용을 여기다 다 넣어서 교과서에다 필기를 직접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따로 문법 관련 활동을 넣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를 그대로 넘버스 학습지에 넣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다 직접 필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밑에 동영상을 넣어서 뭐 아이들이 발음이라든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서 본문 내용을 아이들이 직접 녹음을 해서 이렇게 안에 녹음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한번 들려주세요. 남학생들의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별로 잘하지 못할 텐데. 아유, 괜찮습니다. 박사는 제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서 애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좋네요. 네. 그리고 본문 내용을 이렇게 미니북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키노트를 가지고 동영상으로 미니북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하우스. 오.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해줘서 이렇게 뭐 등장인물이라든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목소리 넣고 영상으로 만드는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지, 그리고 제가 아이패드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은 다양한 앱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카웃 앱 같은 것도 아이들이 이런 수업을 한 다음에 같이 활용하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에 느낀 점 같은 걸 넣게 만들어 놨고요. 저희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게 Think and Write 파트 부분인데, 그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이무비를 통해서 연극을 만들어서 이렇게 편집도 직접 하고 영상 만들어서 저희 이렇게 수업을 했었고요. 제가 피드백은 스티커로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스티커 한번 보여주세요. 키노트 선생님, 스티커. 네, 스티커는 어떤 스티커 거 이렇게 쓰세요? 네 주고 있고요. 요게 지금 어떤 거죠? 스티커 쓰신다는 게? 스티커로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뭐 요거 와우라든가 와우. 다양한 스티커가 있습니다. 요게 선생님 스티커군요. 그래서 스티커로 잘했다고 이렇게 주고 있고요. 네. 다음에 키노트로 아이들이 이제 봉사활동 포스터를 만든 내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그 아래 같은 경우에는 멸치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죠. 네, 멸치 앱으로 광고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활동도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은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리뷰를 교과서를 풀고 자신이 한 활동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별을 줄 수 있게 이렇게 활동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뭐 자기 피드백을 줄 수 있게 해놨고요. 다음에 지금 보여드릴 게 저희 회화 시간에 저희 원어민 선생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활용하고 계신 넘버스예요. 저희 500단어 챌린지라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500단어로 뭐 영어 회화 말하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서 해주시고 아래 녹음 파일도 직접 주셔서 아이들이 다시 듣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이거는 원어민 선생님 직접 녹음하신 거예요? 네, 직접 녹음하시고 학습지도 직접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어떠세요? 해서 그분은 수업을 뭐라 하세요?
이게 하면서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업이 더 훨씬 수월해졌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다행이네요. 다음에 이제 다행이네요. 저희 같은 아, 예, 경우는 맞아요. 교원님 아까 설명 보내셨어요. 급식실 네. 앞쪽 뒤쪽.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제가 지금 클립스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 학생들이 클립스를 이용해서 저희 할로윈 때 영어과 행사를 하는데 행사 홍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클립스를 벌써. 네. 뭐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단순하게 네네. 이렇게 음악 넣고 이렇게 포스터 넣어가지고 이래서 학교 방송 시간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이번에 11월에 영어 말하기 한마당을 하는데 학생들이 대회를 동영상 제출로 클립스를 사용해서 제출을 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이 대회가 끝나면 더 많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것도 말하기 한마당 기대되네요. 쌤, 요 클립스는 아이들 안내하실 때 Everyone Can Create 동영상에 그 기본 맨 처음에 있는 거 보면 그 쓰는 네, 방법도 자기소개 들어가 있어요. 동영상 그것 그렇죠, 보여주면서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선생님, 멋진 수업 고맙습니다. 자, 예, 저는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스에서 일단 저희가 저 수업 자료는 이런 걸 쓰고 있어요. 그 교과서 화면을 아까 선생님들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수업 자료 같은 부분들 일부를 나눠주고 같이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단원을 마무리하거나 소단원을 마무리할 때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단원이 끝나면 마인드맵을 아이들 항상 꼭 그리도록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죄송한데 그 제 얼굴을 한번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 쓸어버리시면 제 얼굴. 예. 네,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화면 잘. 보통 그동안은 제가 수년 동안은 이렇게 마인드맵을 진행을 했습니다. 교과서에서 키워드를 주고 아이들이 직접 적을 수 있도록.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학교과라 아무래도 그림이나 그래프들이 좀 중요하게 사용이 돼서 아이들한테 야, 그림이나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그려라 했더니 이런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변화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아이패드를 이용하면서 수업을 아이패드에서 넘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한번 이걸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한테 본인이 하고 싶은 단원 이거를 한 주제로 모든 아이들한테 다 뿌리니까 좀 분산되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네. 요 하나 자체를 이런 동영상인데요. 그 주제를 네네. 4가지를 주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고르라고 해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주소를 연동시켜 놓으면 본인이 하고 싶은 곳에다가 직접 본인이 이름을 써서 내가 호흡계는 뭐 이 학생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직접 해서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아이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그 대신에 한 챕터당 한 단원당 한 5명까지만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놔서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이 화면들은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자료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시트를 각자 시트를 정해주고 그 시트에 자기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냥 마인드맵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직접 찾아라. 그러니까 이게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이들 그냥 교과서를 뒤져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뒤져서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띄워온다든지. 근데 인터넷으로 사진을 잘 못 찾거나 관련 내용을 못 찾거나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로 사진을 찍어서 붙인 겁니다. 네네. 교과서를 찍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마인드맵을 만든 아이들.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들 중에서 이제 잘한 아이들을
대표로 나와서 발표를 시키는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직은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가 사용하고 있지는 못해서 이런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고 자료를 찾아서 자기 자료에다 붙이고 이걸 가지고 직접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본인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과학교과다 보니까 그림 그래프와 연동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렇죠. 이런 이제 표들 같은 경우도 자기 스스로들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아이들한테 매우 중요해서 이런 것들을 시키니까 아까 손으로 필기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크고 그리고 맞습니다. 아이들의 내용을 같이 보면서 난 쟤보다 좀 다른 내용을 해야겠다 그러면 다른 자료를 찾느냐고 더 공부를 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사용하면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교과에 집중을 하고 스스로가 뭘 찾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좀 대견스럽게 생각이 되더라.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나한테 좀 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저는 이제 청춘정에서 정보교육과 가르치고 있는 김영진이라고 하고요. 네. 일단 지금 2학기에는 저희는 이제 프로그래밍 단원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다른 학교 선생님, 정보 선생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저도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좀 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 아이패드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 좀 그냥 간단하게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한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애플 사업이랑 또 다르게 인공지능 선도학교라는 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그냥 단순하게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코딩 속에서 AI 뭐 교육 같은 것들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그냥 단순하게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이들이 인공지능이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뭐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들은 1학기 때도 그렇고 이제 2학기 때도 계속 수시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 교과서 예제를 이제 보여주면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들은 이제 너무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간단하게 뭐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도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자기가 만들었던 이제 그 결과를 캡처를 해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도 실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업 사례 중에서 하나는 이제 지도학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학습은 그 인공지능도 사람도 똑똑해지려면 공부를 해야 되듯이 기계도 똑똑해지려면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기계를 학습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지도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정답을 알려줘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지능을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서 영상에서 나온 내용들도 학생들이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지도학습이 활용되는 분야가 무엇이고 그리고 뭐 사과, 바나나 같이 데이터의 정답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고 나와 있는 이런 영상에 나온 내용들을 이제 필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수업에 활용을 했었고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코딩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이 과정을 제가 넘버스로 학생들한테 배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만들었던 내용들 이렇게 지금 결과 확인지를 이렇게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은 이걸 이제 결과를 확인한 것들을 그러면 방금 우리 김영준 선생님 얼굴과 아이유 얼굴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내 얼굴이 강아지 상인지 고양이 상인지 그리고 원래 소 상인지 어떤 거에 더 왕이들 상인가요?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얼굴도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내 얼굴은 이런 스타일 이런 얼굴 상이구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뭐 이런 동물이랑 좀 닮았구나 라는 것들을 학생들이 좀 체험을 해봤으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작성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 컴퓨터실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촬영을 했고 요게 이 왼쪽에 지금 화면이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했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이제 사진을 업로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고 학생들이
컴퓨터실에서 이렇게 아이패드를 보고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참 좋은 점이 실시간으로 그냥 교과서만 가져와 있으면 이제 교과서에 뭐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을 설명을 말로 하려면 참 힘들었는데 뭐 실시간으로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좋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패드를 가지고 컴퓨터실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앞에서 계속 뭐 구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덧붙여서 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사실 그 애플 그 파티 때 행사 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혹시 참여를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마인드맵 만드는 거를 참 잘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글씨 쓰는 수준에 이제 그 수준에 넘어가지고 이렇게 그림 같은 것들도 이제 좀 다채롭게 드러내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고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코딩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코딩을 해가지고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들을 이제 남은 2학기 기간 동안 좀 준비를 해서 만들게 되면 또 그때도 결과물을 이제 공유를 하겠고요. 그리고 수업 말고도 이제 저희는 이제 이 학교폭력 예방 이런 공모전을 이제 웹툰으로 만들었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펜으로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이 그림을 제작을 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이걸 연계해서 학생들이 이제 그림도 만들어서 저희 공모전을 해가지고 참여를 했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어가지고 덧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명중학교에서 기술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이정은입니다. 저는 ECC 연수 내용을 적용시킨 사례를 3학년 수업을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진은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후 기초 바느질을 활용하여 쿠션 만들기를 한 사진입니다. 제가 마침 일상적 사물 연수를 받고 와서 학생들의 실습 사진을 찍고 쿠션 제작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사진을 꾸민 다음 이미지 갤러리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글도 쓰고 요래요래 잘 묶어줘는 네. 이거는 누가 한 건가요? 네, 제가 재밌게 만들어 봤고요. 선생님 요거 사진에 돋보기. 확대 기능도 쓰셨네요? 돋보기? 네, 돋보기 기능 활용해 가지고 네.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쿠션 완성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학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방학 역시 중 워드아트 받은 히트예요, 히트. ECC 연수 중에서 워드아트를 활용한 사례인데요. 활용 방법을 잊어버릴까 봐 무작정 아이들에게 시켜본 활동입니다. 개학 후 첫 시간에 드는 감정이나 생각나는 단어를 워드아트로 나타내 보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작품 중에서 가장 호응이 높았던 것은 이 자유라는 단어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밀림의 타잔이 나무를 타고 있고 자유 시간에 먹고 싶은 도넛 그리고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고래 2마리로 글자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그림 재생하는 것도 알려줬거든요. 생각이 기발하고 창의적이라 감탄을 하였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좀 아쉬워서 마인드맵 활동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타잔이 스파이더맨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되는 거 이게 좀 바람직했고요. 애들이 여기 주석에 이름도 써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보았는데요. 저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빨리 이렇게 주말이었으면 좋겠다네요. 네네. 이렇게 수업을 열고 평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2학기 첫 번째 수행평가는 저출산 고령사회와 생애설계라는 단원에서 일, 가정, 양립 문제 해결 방안 서술과 UCC 제작하기이며 이때 아이패드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우선 이론 부분은 넘버스 학습지로 교과서와 학습지 풀이를 하였고요.
이렇게 학생들 사례는 그냥 하나만 제가 캡처해서 넣었습니다. 저는 패들렛이라고 그 선생님들도 많이 쓰실 텐데 여기에 학생들이 이제 그 스쿨워크에도 올리고 캡처해서 다 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2차 시에도 이렇게 학생들이 학습지하고 교과서 중심으로 하고 성취도 보완할 점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고요. 3, 4차 시에는 워킹맘 육아데디라는 드라마를 활용해서 일가정 양립 과정에서의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토의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로 일가정 양립을 홍보하는 UCC를 만드는 활동을 하기로 하였고 이 스토리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스토리보드를 만들 때 워드아트 연수에서 배운 그림 재생 기법을 학생들에게 활용해 보도록 하였는데요. 이렇게 학생들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독 열심히 하던 학생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우리 학교 육상부를 빛내는 학생인데요. 1,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수업 시간에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림 재생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컷만 만들으라고 했는데 전체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UCC도 가장 먼저 만들어서 정말 기특했습니다. 창의적인 이 아이네요. 네, 이 학생이 만든 스토리보드인데요. 이렇게 6컷으로 만들고 UCC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 학교에서 제주도로 저희 학교에서 3박 4일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수학여행을 다녀오고 첫 시간에 3학년 아이들이 저에게 선생님은 2학년 담임이신데 왜 수학여행 안 가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안 가신 거죠?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육아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고 그렇게 말해준 친구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단순히 교과서 이론만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문중학교 과학교사 나종원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수업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학기부터 이제 시작을 시작했는데 먼저 선생님 제 얼굴 살짝 이렇게 네. 켜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지금 과학 수업 사례로 2학년에 먼저 동물과 에너지라고 하는 단원에서 일단은 교과서를 아이들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활동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단원이 끝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링크를 채워 넣으면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랬고 이 소단원이 다 마무리가 되면 이런 식으로 직접 자기가 뭐 소화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 단원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그림 자료 같은 것도 보기 쉽게 교과서에 있지만 같은 그림을 떠와서 더 설명을 하면서 메모를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뭐 이제 마이드맵으로 또 정리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5단원이 총 마무리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 단원의 내용이 다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관계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한번 그려보라고 했더니 지금 이 학생이 가장 화려하고 잘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자기만의 방법으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거 보면 이해가 잘 되니 했더니 자기는 잘 된다고.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었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씨 연수를 받으면서 그 제 AR 관련해서 이걸 어디에 써먹지 하다가 거기서도 태양계 관련한 수업에서 썼던 것 같아서 지금 이거는 3학년 수업입니다. 3학년 수업에서 연주 시초로 별까지 거리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지금 이거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아이들이 있을 때 찍은 거기도 한데 너무 뒤에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단 AR을 켜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왼쪽 깃발에 있을 때 나무 뒤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걸 이제 실제로는 AR 켜면은 움직이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오른쪽 깃발에 있을 때 이 나무의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을 했고요. 이거를 똑같이 이용을 해서 이제 연주차를 측정하는 얘를 제가 직접 만들고 아이들한테 소개를 하고 아이들이 측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네. 애들이 측정하면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예, 기대되네요. 네네. 그래서 A 위치에 지구가 있을 때 배경에 노란 별이 어디에 있고 B 위치 6개월 뒤에 B 위치에 있을 때 이 별이 이 뒤에 있는 배경에 어느 위치에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이에 만들어지는 각도를 각도기 어플을 이용해서 이 화면 자체를 캡처한 다음에 측정을 했고요. 좀 더 멀리 있는 별 같은 경우에는 A 위치에 있을 때 별이 어디에 있는지 또 B 위치에 있을 때 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또 각도기 어플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별과 빨간색 별의 위치에 따라서 그 각도가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게 먼저 정말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저런 게.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애들이 이해하기 힘든데 공간 그런 감각이 좀 능력이 있어요. 힘든 아이들은 힘들어해서 이건 아이들이 직접 찍은 거고요. 이 나무가 깃발이 왼쪽에 있을 때 깃발 오른쪽 깃발에 있을 때 이 나무의 위치 이런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이 앵글미터 앱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이 사이의 각도 지금 51도 정도가 나왔는데 연주 시차라고 하면 이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별의 위치를 그리고 빨간색 별의 위치를 그려서 이 거리가 더 멀면은 가까이 있는 별이다. 또 이 각도가 더 작으면 멀리 있는 별이다.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야, 네, 저는 딱이네요, 여기까지 진짜. 이렇게 해보니까 애들이 좀 더 이해하기는 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별의 지구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별의 위치가 다르게 보이나요? 막 이렇게 해서 질문이 많았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한 번에 쉽게 이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